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올해 미국 주식 수익률을 보면 상승률이 장난 아니죠. 팔란티어는 123% 상승했고 브로드컴은 74%, 구글은 69%, JP모건은 31% 올랐습니다. 우리 계좌도 수익률이 꽤 높을 텐데요. 매도하자니 양도세가 너무 세고 가만히 있자니 뭔가 불안한 마음입니다. 이럴 때 정리를 잘 해야 절세를 하고 우리의 수익도 온전히 챙길 수 있습니다. 해외 주식 투자로 발생된 시세 차익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세금을 0%로 만드는 방법은 무엇인지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함께 투자하고 있는 지인분께 꼭 추천해 주시길 바라고요. 정말 도움될 겁니다.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주식 절세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250만원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과 수익 통산을 통해서 키 맞추기 하는 것, 그리고 주식 증여가 있는데요. 복리 효과를 위해서 매도 없이 그냥 들고 가려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귀찮기도 하고 잘 몰라서 그런 선택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이 오늘 영상을 보시면 수십에서 수천만원 아낄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꼭 끝까지 보시고 절세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부터 지금까지 해외 주식 순매수 탑5를 보면 구글의 매수가 가장 많았는데요. 2조 원이 넘습니다. 순매수가 이 정도라는 건 정말 큰 금액이죠. 그 다음으로 비트마인, S&P 500, 엔비디아, 메타 순위입니다. 비트마인을 제외하고 모두 수익권이지 않나 싶은데요. 목돈을 투자한 분들은 수익금도 꽤 클 것 같습니다. 우선 축하드리고요. 이제 마무리만 잘하면 됩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볼게요. 구글에 2천만원 투자해서 1,000만원 수익이 발생됐다고 가정해 보면요. 수익 1,000만원의 세금이 붙게 됩니다. 다행히 초기 250만원은 비과세 혜택을 받고요. 나머지 750만원에 22%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계산을 해보면 165만원의 세금을 내야 되는데요. 1,000만원 벌었는데 16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되니까 뭔가 아깝죠? 실제로 내가 가져가는 돈은 1,000만원이 아니라 835만원이 됩니다. 양도세 계산식을 보면 간단하게 보이지만 여기에 한 가지 트릭이 존재하는데요. 시세 차익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세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선의선출법과 이동평균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뒤에서 둘의 차이가 뭔지 볼게요. 주식을 적립식으로 매수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00만원일 때 한 주 매수하고 200만원일 때 한 주, 300만원일 때 한 주, 이렇게 총 3주를 매수하면요. 우리의 평단가는 200만원이 됩니다. 올해처럼 시장이 좋아서 주가가 400만원까지 올라갔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그럼 우리의 평단가가 200만원이니까 100% 수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동평균법으로 계산을 해봤더니요. 실제로 주식 한 주를 매도하면 400만원을 찾게 됩니다. 그 중에 200만원은 수익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250만원까지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내야 될 세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선의선출로 계산하면 어떤 세금이 생기게 되는데요. 동일하게 한 주를 매도하면 첫 번째 매수했던 단가가 100만원이라서 주식에서는 100만원이 원금이고 300만원이 수익이 됩니다. 그러면은 수익금에서 비과세 250만원 제하면 50만원이 초과되기 때문에 여기에 22%가 적용이 되겠죠. 그럼 우리는 11만원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어떤 방식이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는 게 좀 이상하죠. 만약 보유한 3개의 주식을 모두 매도한다면 세금은 동일합니다. 뒤로 갈수록 선의선출법으로 계산된 세금이 낮아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한 번에 모두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는 드물죠. 우리 구독자분들은 내가 사용하는 증권사가 어떤 방식을 채택하는지 아시나요? 바로 뒤에서 보겠습니다. 증권사별로 어떤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삼성, 토스, 한국, 유지는 이동평균법을 따르고 있고요. 미래, NH, 키움, 신한, 하나, 메리츠는 선의선출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걸 생각하고 양도세가 얼마인지 계산하기는 너무나 복잡하죠. 간단히 확인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내가 사용하고 있는 증권사 어플에 들어가면요. 해외 주식 양도세 확인하는 탭이 있습니다. 찾기 힘드시면 검색에 양도세라고 쳐도 바로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증권사마다 명칭이 좀 다르지만요. 올해 양도세가 얼마나 나올지 지금까지 매도한 종목을 계산해 줍니다. 주식 계좌에 나온 수익과 다를 수 있으니까요. 꼭 양도세 가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확인해야 계산 방식이랑 환율까지 고려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250만원을 맞추려는 분들은 분할 매도하면서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키움증권 계좌에서 양도세를 조회하면 다음과 같이 나오는데요. 양도세 대상 금액이 4,389만 원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기본공제 적용이 0원이라고 나와 있죠. 이건 다른 증권사에서 250만 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비워뒀다고 합니다. 그래서 4,389만 원에서 22%가 적용돼서 965만 원을 세금 내야 된다고 나오는데요. 키움증권만 사용하고 계신다면요. 250만 원 빼고 나머지 금액에서 22%를 적용해야 됩니다. 그럼 내야 될 세금이 911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고요. 참고로 삼성증권은 비과세 250만 원까지 계산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증권사를 이용하고 계신 분들은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고 방법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다행히도 증권사에서 양도세 신고를 무료로 대행해주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증권사에서 해주는 것 같은데요. 내년 4월쯤 되면 이런 안내 문자 혹은 카톡이 옵니다. 그때 신청하면 되고요. 여러 증권사를 이용하고 계신다면 금액이 큰 증권사 쪽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타 증권사 데이터를 넘겨주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것 또한 4월 안내해줄 때 문의하면 절차를 알려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듣고 이거 너무 번거로운데 그냥 매도하지 않고 들고 가야겠다. 혹은 매도를 어떻게 하지? 250만원치 매도하면 되는 건가? 궁금증이 더 생기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7년째 양도세 관련된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이 대부분 비슷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처음이 어려운 거지 알고 나면 별거 아니거든요. 지금부터 왜 매도 재매수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우선 장기 투자할 건데 굳이 매도 재매수를 꼭 해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10년간 투자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투자 원금이 1,000만 원이고 수익이 2,500만 원 발생했는데요. 여기서 매년 매도 재매수를 통해서 비과세 250만 원을 챙긴다면 2,500만 원의 수익을 그대로 내 자산으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를 1원도 내지 않아도 되는 거죠. 반대로 귀찮고 번거로워서 매도 없이 그대로 10년 들고 갔다면요. 한 번에 3,500만 원을 찾게 됩니다. 그럼 수익은 2,500만 원 중에서 250만 원 비과세 혜택 받고 22% 양도세가 적용되면 495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그럼 실제로 내가 갖게 되는 돈은 3,005만 원이 되는데요. 1년에 한 번 5분 시간 들여서 매도 재매수를 하면 약 500만 원 정도 수익을 더 챙길 수 있습니다. 이제 매도 재매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드셨나요? 그럼 어떻게 매도 재매수를 하면 좋은지 방법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요즘 매수가 많은 구글의 호가창을 가지고 왔습니다.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면요. 오늘 비과세 정산을 하겠다 마음을 먹었다면 호가창에서 오른쪽 매수 대기 첫 번째 칸 금액으로 매도를 합니다. 지금 보면 316.7달러로 나와 있는데요. 매수 대기 자금이 있기 때문에 바로 매도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한 칸 위에 매도 대기 첫 번째 자금으로 매수를 하는데요. 이것 또한 바로 매수가 되겠죠. 현재 316.73달러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비싸게 사는 거 아니냐 할 수 있지만 얼마나 비싼가 매수를 계산해 봤더니 0.01% 비싸게 사게 됩니다. 그렇게 큰 차이가 없죠. 호가가 올라서 5칸 위에서 샀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0.05% 차이가 납니다. 오히려 큰 비용이 나가는 건 호가창이 아니라 거래 수수료인데요. 증권사마다 다르지만 대략 0.07%에서 0.15% 정도가 됩니다. 매수 매도 두 번 금액이 나가기 때문에 모두 합하면 대략 0.1에서 0.3% 정도가 나가는데요. 250만원 비과세 혜택 받는 거에 비해서는 애교 수준입니다. 2015년부터 지금까지 S&P 500을 장기 투자했다고 보면요. 보시는 차트처럼 꾸준히 우상향했기 때문에 수익이 클 겁니다. 자산이 3배 이상 증가했을 텐데요. 10년간 매년 비과세 혜택을 챙겼다면 250만원 곱하기 10년, 즉 2,500만원이 세금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앞에서 봤듯이 약 500만원 정도 아낄 수가 있는데요. 10번 작업하는 거니까 대략 한 번에 50만원 정도의 돈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5분 작업해서 50만원을 벌 수 있는 부업이 있다면 저는 무조건 합니다.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데요. 매도 재매수할 때 조금 더 싸게 사고 싶은 마음 때문에 타이밍을 보다가 가격이 비싸져서 매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저도 이런 경우가 과거에는 꽤 많았는데요. 이렇게 되면 복리 효과를 누리려는 우리의 전략이 무너지게 됩니다. 매번 저도 이런 유혹을 느끼지만 실패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1분 안에 바로 매수합니다. 요동치는 시장과 싸워서 좋을 게 없더라고요. 혹시라도 바로 매수할 수 없는 분이라면요. 극단적이긴 하지만 비과세 250만원을 포기하는 게 더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익 통산을 보겠습니다. 저는 손실과 수익을 함께 제거하는 수익 통산을 좋아하지 않는데요. 왜 그런지 말씀드려 볼게요. 제 계좌에 QQQ 수익 500만원이 있고 UNH 손실 300만원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QQQ를 익절하고 싶은데 500만원을 모두 팔면 양도세를 내야 되죠. 그런데 UNH를 함께 매도하면 총 수익은 2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죠. 이게 수익 통산인데요. UNH는 장기로 들고 가려는 종목인데 수익 통산 때문에 매도하게 됐습니다. 지금 매수하면 낮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어서 더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UNH를 다시 매수하고 1년을 지내보면요. 그랬더니 다행히 주가가 올라서 300만원 수익이 발생됐습니다. 2025년에 손해본 금액을 다시 메꿀 수 있게 됐는데요. 이때 익절하게 되면 결국 300만원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 됩니다. 결국 돌려막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죠. 이래서 저는 같은 종목을 재매수하는 목적으로 진행되는 수익통산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수익통산을 하려면요, 종목을 교체하거나 리밸런싱, 주식 증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오를 주식이라면 언젠가 내야 될 세금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종목 교체를 목적으로 수익통산을 진행한다면 워런 버핏의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경제적 해자가 무너졌는지, 경영진의 신뢰가 깨졌는지, 더 훌륭하고 저렴한 가격의 기업을 찾았는지, 영구적으로 수익성이 훼손됐는지, 부채가 과도하게 늘었는지입니다. 내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로 말씀드리는 투자 전략 중에 하나가 바벨 전략이 있죠. 1월에 배당과 성장을 5대5로 세팅했다면 지금은 성장 쪽에 무게가 더 실려 있을 겁니다. 이럴 때 리밸런싱을 목적으로 수익 통산을 활용해도 좋은데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시 원점으로 배당과 성장을 5대5로 리밸런싱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게 리밸런싱의 정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정도로만 성장을 매도해서 배당으로 옮기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러면 원래 추구했던 밸런스가 맞지는 않아서 리스크는 좀 더 노출될 수 있지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내 투자 성향에 맞게 구성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주식을 증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내가 장기 투자로 큰 수익을 얻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억 원을 투자해서 5억 원의 수익이 발생됐다고 보면요. 양도세를 1억 1천만 원을 내야 됩니다. 열심히 투자해서 번 돈인데 너무나 아깝죠? 이런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0년 기준으로 총 6억 원까지 증여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증여세가 0원이라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증여로 인해서 1억 원을 세이브할 수 있는 거죠. 아주 강력한 절세 방법입니다. 그런데 주식 증여하는 방법은 살짝 복잡한데요. 알고 나면 별거 아니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이 내용을 캡처하거나 혹은 영상을 저장해 뒀다가 사용하실 때 보시면 됩니다. 주식 증여는 크게 4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고요. 첫 번째는 해외 주식을 내 계좌에서 배우자의 계좌로 이동합니다. 이를 해외 주식 대체 출고라고 부르는데요. 은행에서 계좌 이체하듯이 주식을 이체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건 배우자의 계좌번호이고 어떤 종목을 몇 주 보낼지 정하는 겁니다. 대체 출고한 날을 기준으로 단가를 계산하니까 출고일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두 번째는 취득가액을 계산해 볼 건데요. 이때 필요한 건 평단가, 주식수, 환율 3가지입니다. 주가가 매일 움직이기 때문에 증여 금액도 변동성이 크겠죠. 그래서 출고일 전후 2개월, 총 4개월 동안 평균을 내서 단가를 설정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홈택스 들어가서 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증여 계약서, 가족관계 증명서, 계좌 확인서가 있으면 됩니다. 126번으로 전화하면 PC를 보면서 바로 따라할 수 있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요. 마지막 4번째는 증거사 단가 조정이 있습니다. 대체 출고로 주식을 받으면 그 다음날 단가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취득가액과 괴리가 있겠죠. 이것을 조정하는 겁니다. 증권사에 문의하면 담당 부서로 연결해주고 필요 서류를 내면 끝인데요. 증여 방법이 생각보다 좀 복잡하죠. 수요가 있다면 자세히 영상으로 매뉴얼을 제작해 볼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요. 수익 통산은 같은 종목으로 재매수하면 돌려막기밖에 안 되지만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거나 리밸런싱을 진행하면 말이 달라지게 됩니다. 가장 좋은 조합은 수익 통산으로 손실을 상쇄시킨 다음에 저가에 재매수하고 해당 종목이 크게 상승하면 증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베스트 시나리오를 설명드려 볼게요. 앞에서 봤던 올해 순매수 탑5를 보면요. 이 중에서 현재 하락폭이 큰 종목은 비트마인일 겁니다. 비트마인을 수익 통산으로 활용해 볼게요.
비트마인의 주가 차트를 보면 크게 오를 때는 130달러까지 상승했었죠. 지금은 29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무서운 차트인데요. 두 번째 고점을 보면 62.4달러였습니다. 거래량이 꽤 많았는데요. 이때 매수해서 지금까지 들고 있었다면 마이너스 53.7%입니다. 속상한 순간인데요. 손익통산과 주식 증여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계좌를 보면 구글과 같이 플러스 수익인 종목이 있고 비트마인처럼 마이너스인 종목이 있을 겁니다. 현재 차트를 보면 5천만원 수익과 5천만원 손실로 인해서 함께 매도하면 수익 통산으로 총 수익은 제로가 됩니다. 비트마인의 미래 전망이 좋다고 생각된다면 다시 매수하시겠죠? 62달러 하던 평단가가 29달러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때 5천만원 매수해서 들고 있었는데 1년 뒤에 1억 원이 됐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이걸 그대로 매도하면 앞에서 받듯이 돌려막기가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면 세금이 제로가 됩니다. 이게 수익 통산과 주식 증여의 최상의 궁합인데요. 전제 조건이 조금 까다롭죠. 현재 크게 하락해야 되고 나중에 더 크게 오른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석을 꼼꼼히 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증여 관련된 컨텐츠를 만들면 정말 많은 질문을 주시는데요. 그 중에 겹치는 질문을 추려서 5개만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질문을 작성하고 계신 분들은 잠깐 멈추시고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증여세 공제 한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배우자는 6억 원이고 성년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10년마다 갱신이 되는데요.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배우자에게 2020년도에 2억 원을 증여하고 올해 4억 원을 추가로 증여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총 6억 원 한도 금액을 모두 채운 상태인데요. 그럼 언제 추가로 증여를 할 수 있을까요? 정확한 시간은 2031년부터 2억 원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2020년도에 6억 원 한도 중에 2억 원을 쓴 거였죠. 이 돈은 그때부터 10년 카운팅이 시작이 됩니다. 2025년도에 증여한 4억 원은 2036년이 되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조건으로 자녀에게 최대 증여를 할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해 보면요. 태어날 때 2천만 원 증여하고 11살 때 다시 2천만 원, 성년이 됐을 때 21살 때 5천만 원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녀가 성인이 될 때 총 9천만 원을 증여할 수 있는데요. 한도 금액이 작다고 느낄 수 있지만 1살과 11살 때 증여한 돈은 투자가 돼서 더 큰 자산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그걸 기대하고 증여한 거니까 복리 효과를 잘 굴리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증여 후에 바로 매도해도 되나요?인데요. 답변부터 드리면 안 됩니다. 2024년까지는 바로 매도해도 됐었는데 올해부터 안 되죠. 1년 이상 보유해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남편의 양도세 기준으로 세금이 징수되게 됩니다. 그리고 매도한 돈 또한 남편에게 다시 전달되면 안 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취득가액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취득가액과 함께 양도 금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짧게 설명드렸는데 자세히 한번 보면요. 총 양도 금액을 결정하는 요소는 3가지가 있습니다. 단가, 환율, 주식수를 곱하면 총 자산이 되겠죠. 여기서 단가는 4개월 평균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investing.com에서 해당 종목의 과거 데이터를 긁어오면 됩니다. 엑셀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4개월의 평균을 구하시면 됩니다. 양도일의 환율은 네이버 환율이 아니라 기준 환율을 확인해야 되는데요. 서울 외국 환중계 혹은 은행 환율표를 보시면 됩니다. 주식수는 증권사에서 대체 출고할 때 그때 사용했던 주식수를 기입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3가지 데이터를 모두 얻을 수가 있죠. 양도한 총 금액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질문은 증여세 신고는 언제 해야 되나요?인데요. 우선 최대 기한을 양도하고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일부 ETF는 즉시 취득가액을 환산할 수 있다고 하지만요. 제가 알고 있는 기준으로는 ETF와 기업 모두 다 2개월부터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양도하고 만 2개월 지난 뒤에 취득가액을 계산하고 한 달 안에 신청하면 됩니다. 마지막 5번째 질문은 환율 차익에도 세금이 붙나요?인데요. 앞에서 취득가액 계산할 때 환율을 체크하듯이 환차익도 세금에 합산이 됩니다. 게다가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하고 매도할 때 환율이 또 다르겠죠. 이것 또한 환율을 따로 계산해서 세금이 붙게 되어 있는데요. 환차에 따른 세금이 발생되지 않는 순간은 달러 외화 계좌에 넣어놨다가 원화로 바꾸는 순간입니다. 이때는 달러 현금을 갖고 있다가 원화 현금으로 바꾸는 작업이라서 세금이 없는 거고요. 결론은 주식 투자로 발생되는 환차는 세금이 적용이 됩니다. 해외 직투는 세율이 높기 때문에 국내 절세 계좌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연금저축과 ISA를 활용하면 세금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계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계좌는 해외 직투, ISA, 연금저축 세 가지가 있죠. 구글이나 엔비디아처럼 직접 기업에 투자한다면 해외 직투를 해야 되지만요. S&P 500, 나스닥 100, SCHED 같은 종목은 국내, 해외 모두 투자가 가능합니다. 같은 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동일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덜 내는 곳이 어딘지가 중요합니다. 우선 S&P 500에 10만원씩 30년간 적립식으로 투자해 보겠습니다. 그럼 원금은 총 3,600만원이 되고 수익률은 13%로 적용했을 때 수익금은 4억 606만원이 됩니다. 이걸 그대로 해외 직투하면 30년에 매도하게 되면 내야 될 세금이 8,878만원이 됩니다. 세금이 꽤 많죠. 앞에서 봤듯이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매년 수익금의 250만원을 매도 재매수를 하는 게 좋겠는데요. 그 기준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각각 계좌에서 최대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요. 해외 직투는 매년 250만원씩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죠. 30년 동안 한다면 곱하기 30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ISA는 3년마다 200만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해외 직투 3년 하면 750만원 비과세 혜택이니까 이 ISA보다 3배 이상 좋은 선택이 됩니다. 그 대신에 세율이 22%대 9.9%니까 2배 이상 반대로 또 차이가 나죠. 연금저축을 보게 되면요. 세율이 5.5%로 현저하게 낮습니다. 그 대신 전체 금액에서 환산이 된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다 다른데요. 30년간 투자해서 이 모든 혜택을 누렸다면 어떤 게 가장 좋을까요? 그걸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요. 연금저축이 2,431만원으로 가장 세율이 저렴합니다. 여기서 공제를 받지 않는 프리랜서나 주부, 학생 같은 경우는 세금을 200만원 정도 더 줄일 수가 있고요. 직장인이라면 세액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1년에 100만원 정도 절세 효과를 더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역시 장기 투자는 연금저축이 최고인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린 절세 효과 중에서 더 특별한 혜택이 있었죠. 그건 바로 주식증여입니다. 10년에 6억 원까지 세금이 0원이고요. 아직 결혼하지 않는 분들은 연금저축과 ISA가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내게 맞는 절세 전략이 다르니까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매달 한 권씩 1년에 12권의 책을 읽는 111 프로젝트의 11월 도서는 원싱이었습니다. 양도세를 이야기하다가 생뚱맞게 웬 원싱이냐 할 수 있는데요. 한 가지에 집중하라는 원싱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월 500만원 배당받기를 달성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계속 걸려서 넘어지는 부분이 세금이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양도세였습니다. 세금은 공부할수록 더욱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동안 수업료를 많이 내서 그런지 속이 쓰립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수업료를 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컨텐츠를 제작했고요. 양도세 부분만 말씀드린 게 아쉽지만 나중에 기회 되면 이 모든 걸 엮어서 전자책으로 만들어 볼까 합니다. 필요한 분들이 계실지 궁금한데요. 좋아요 개수가 3만 개 넘으면 제작해 보겠습니다. 많은 응원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이벤트 잠깐 보고 올게요. 적립식 투자를 하고 있는 우리에게 좋은 이벤트가 있어서 소개드립니다. 삼성 자산운용 코덱스 ETF에 미국 대표 지수를 매수 인증하면 경품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두 상품 중 하나라도 한 주 이상 매수하면 됩니다. 정말 쉽죠? 게다가 이번 이벤트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5개월 동안 매달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국 대표지수 ETF로 미국 주식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수페 챌린지로 꾸준히 모아가시는 분들이 참여하면 좋겠네요. 장기 투자와 경품 혜택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경품으로 배달의 민족 상품권 3만원권을 드리는데요. 월 200명씩 내년 1월까지 총 1000명이 당첨되는 이벤트입니다. 5번의 기회가 있으니 확률이 더 높겠죠? 우리 구독자분들이 꼭 당첨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